일루미나티는 계몽주의 시대인 1776년 5월 1일에 설립된 비밀결사로서 라틴어로 계몽하다 혹은 밝히다라는 뜻의 일루미네투스에서 유래되었다. 역사상으로는 더 엄밀히 말하면 바이엘은 일루미나티라고 하며, 오늘날에는 통상적으로 일루미나티가 이른바 권력 뒤에 숨은 그림자 세력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부와 기업들의 정세를 살피며 세계를 지배하려 드는 음모 조직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일루미나티는 종종 신세계 질서를 언급할 때 언급되곤 한다. 많은 음모론자들은 일루미나티가 신세계 질서의 확립을 위해 뒤에서 활동하는 주모자들이라고 믿는다. 일루미나티의 역사. 일루미나티를 알기 위해선 먼저 가톨릭 예수회를 알아야 하는데, 예수회는 프로테스탄트에 대항하기 위해 프리메이슨의 사상과 조직을 이어받아 카톨릭 신자인 로욜라가 만든 엘리트 조직이다. 일루미나티는 18세기 후반 독일의 아담 바이샤우트가 카톨릭 예수회 대학에서 공부하다가 진보적 사상을 접하면서 새롭게 창안한 사상으로 대학 교수 시절 사회 엘리트들에게 소개에 많은 호응을 얻는다. 그는 당시 세계적 금융재벌이자 프리메이슨 유대인인 로스차일드와 손잡고 1776년 5월 1일 정식으로 일루미나티를 창립한다. 일루미나티는 광명이란 뜻으로 빛을 받아 우주 만물의 법칙을 깨닫는 것을 의미하며, 사전에는 중세 독일의 자연신교를 신봉한 공화주의의 비밀결사라고 되어 있다. 일루미나티는 힌두교나 불교와 흡사한데, 불교식으로 말하면 도를 깨달아 해탈한 사람을 말한다. 즉, 인간이 진리를 깨달으면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루미나티는 프리메이슨과 예수회의 전통을 이어받으면서도 신세계 질서와 세계정부 수립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프랑스 혁명과 러시아 공산혁명을 이들이 주도해 왕정을 뒤엎고 정권을 잡는다. 이들의 기본 이념은 자유, 평등, 박애인데, 이것이 인본주의 사상을 이뤄 프랑스 혁명의 이념이 된다. 듣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숨은 뜻이 있다. 자유는 신의 권위에 도전하고 도덕을 무너뜨려 혼란을 일으키는 방종에 가까운 자유이고, 평등은 왕의 권위에 도전의 혁명을 일으켜 일루미나티가 주도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고, 박애는 일루미나티 조직원 사이의 형제애로 깡패, 조직원 간의 의리 같은 것으로 배신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일루미나티 회원들은 노비스 미숙자, 미네발, 계몽된 미네발 등 3개 계급으로 나뉘어 있다. 계몽된 미네발의 계급이 되기 위해서는 고대의 신비적인 비밀교리나 의식을 배워 익혀야 했고, 모든 개별 국가의 파괴, 모든 종교의 파괴, 세계 정부의 수립 등 총 7가지 목표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받았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폭력혁명조차도 용납했던 바이샤우트는 당시 유럽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던 프리메이슨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이는 프리메이슨 사상이 그의 생각과 공통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서우리만큼 치밀한 그들의 조직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미넨의 프리메이슨인 데오돌 지부에 입회하여 단원들을 자기의 의도대로 끌어갈 계획을 세우고 공작을 개시하여 그 조직의 중심 인물이 되는 데 성공했다. 프리메이슨 본부 측에서는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려고 했으나 지부 내의 일루미나티 세력이 이미 자리를 굳히고 있었다. 1782년 7월 16일 월 헬스바트에서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 간의 회담이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바이샤우트는 일루미나티를 프리메이슨 안의 파로 여길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동맹 체결에 성공했다. 양 조직의 결합으로 당시 400만 명이 넘는 인원을 포용하고 있는 대조직이 되어 일루미나티 정신이 프리메이슨 내에서 활발하게 확산되었다. 그러나 프리메이슨 내의 온건파들은 일루미나티의 활동성에 경계의 눈빛을 감추지 않았다. 1780년 일루미나티가 당시의 정부와 가톨릭을 붕괴하기 위해 군사활동을 결정한 사실을 안 프리메이슨의 온건파들은 1783년 바이샤우트와 일루미나티를 정부에 밀고 하여 바바리아 정부가 일루미나티 조사에 착수하게 했다. 결국 일루미나티의 구성원 중 4명이 폭력혁명 계획의 실체를 폭로하면서 중요한 증거가 노출되어 바이샤우트는 국외 추방의 쓰라림을 겪게 된다. 이 사건으로 일루미나티는 소멸된 듯 보였으나 이국의 독립혁명과 프랑스 혁명에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침으로써 부활하게 된다. 전 프랑스 프리메이슨의 대감독이자 마르티닉 성 피에르란 도시의 의원인 루이 피에르는 프리메이슨은 인권 표명, 교회와 국가의 분리, 사형금지, 서인도의 승인, 미국의 탄생,
프랑스 대혁명 등의 일루미나티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대혁명이 세계사를 뒤바꿔 놓은 사건이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이 사건의 핵심 세력이 일루미나티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프랑스 대혁명의 사상적 지주가 되었던 루소는 일루미나티의 일원이었으며 혁명의 주요 지도자였던 미라보 역시 일루미나티의 일원이었다. 그 밖에 볼테르와 몽테스키웨 역시 프리메이슨이었다. 혁명의 슬로건이었던 자유, 평등, 박애는 일루미나티의 신조였다. 이 혁명을 통해 자유, 평등, 박애의 용어가 각 관공 건물 위에 새겨졌고 통용되는 화폐 위에 새겨졌다. 1790년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 및 평등의 권리를 가진다라는 구절로 전문이 시작되어 인류 역사상 불후의 작품으로 일컬어지는 프랑스 인권선 언문을 새겨놓은 기념비를 보면 당시 일루미나티를 중심으로 한 프리메이슨의 영향력을 알 수 있다. 비석의 왼편 위쪽에서 쇠사슬을 자르는 여신은 프랑스를 상징하며 우측의 천사는 법의 화신이라 불리는데 그 천사의 오른손 홀 끝에 빛나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을 보는 눈, 전시안으로 일루미나티의 상징이다. 일루미나티가 소유한 민간기업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행한 1달러 지폐 뒷면에도 이 전시안이 인쇄되어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일루미나티가 지배하는 세상, 즉 신세계 질서에 의한 세계 정보를 만들어 모든 사람을 지배하겠다는 뜻이며 피라미드 아래의 MDCCLXXVI는 로마자로 1776을 표시한 것이다. 일루미나티가 정식으로 탄생한 것은 1776년이므로 이것은 일루미나티의 창립 연도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일루미나티는 프리메이슨의 엘리트들을 흡수해 비밀단체로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워싱턴에서는 CFR을 통해 미국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들은 유럽의 검은 귀족과 손잡고 프리메이슨 최고 조직인 300인위원회, 원탁회, 로마 클럽을 만들었고 삼변회, 빌더버그, 유엔이 최고 조직 아래에 있으니 일루미나티가 세상을 지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루미나티의 세계 정복 야욕은 일루미나티 의정서라고도 불리는 시온 의정서를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 금권을 이용해서 정치인을 매수해 권력을 잡고 언론을 통제, 여론을 자신들이 의도한 방향으로 이끌고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바보로 만들어서 다루기 쉬운 동물같이 만들어 결국 그들을 노예로 만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일루미나티가 세상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지식과 정보, 기술, 자금력이 뒷받침해 주었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아이크, 라이언 버크, 위리 리나, 모르건 그리카와 같은 작가들은 바이에른 일루미나티가 오늘날까지 살아남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이론 대부분은 세계의 여러 굵직한 사건이 일루미나티라고 불리는 비밀결사에 통제, 조작되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론가들은 윈스턴 처칠을 비롯해 존 디 록펠러, 지비그뇨 브레진스키 등 많은 유명인이 일루미나티의 단원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오늘날의 일루미나티가 1776년에 창설된 바이에른 일루미나티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은 무의미하다. 오늘날 무대 뒤에서 세계를 좌우지하는 세력은 확실히 존재하고 그 존재의 대명사가 일루미나티가 되었기 때문이다.